자, 기아 파트입니다. 평면 벡터 1시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공간 벡터에서 새로 생겼어요. 그죠? 예전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게 있어요. 직선 방정식, 평면 방정식, 공간에 대한 구의 벡터 방정식, 이런 형태가 새로 생겼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자, 요번에는 평면 벡터 중에 교과과정 이해입니다. 교과과정 이해인데,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도형 풀기가. 특히 삼각형, 사각형 문제 나왔을 때 B 구할 때는요, 무조건 이 정리 안에서 다 놉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K모를 풀든지 요럴 때는 필수예요, 필수. 근데 지금 선생님 이거 교육과정도 아닌데 왜 배워요? 이러는데요. 알고 계시면 진짜 유용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특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고요. 증명은 안 하겠습니다. 증명은 다 책에 인터넷이나 다 나와 있고요. 사용하는데 방점을 두겠습니다. 자, 메넬하우스 점이라는 거죠. 진짜 많이 사용해요. 평면 벡터 분점 있죠? 내분점. 벡터 표현할 때 요거하고 요거는 일직선 위에 있다, 요거하고 요거는 일직선 위에 있다 해서 연립으로 풀거든? 근데 너무 길어요. 근데 이게 B만 빨리 알면 끝이니까, B 구하는 건 요걸로 다 끝납니다. 그죠? 요거로 다 끝나니까 좀 잘 봐두시기 바래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ABC가 있고요. 연장선이 있습니다. 연장선이 이 삼각형을 분할할 때, 그죠? 여기 요렇게 분할을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만족하는 B에 대한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 쉽게 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됐을 때 연장되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모자, 이쪽입니다. 모자는 1이에요. 그게 뭐냐면 A, B, C, D, E, F라고 했을 때 뭐라고? 모자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 곱하기 2분의 원위치 F는 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꼭 이쪽으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삼각형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어떻게 모양새를 잡아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요 삼각형이었다. 요게 연장선이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죠? 분모분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요게 만약에 3대2라고 해볼까요? 요게 3대2라고 하고 요걸 1대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C하고 D는 몇 대 몇이 되냐? 그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든 거니까 3분의 2 곱하기 C분의 D 곱하기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일 간단한 정수의 비는 뭐예요?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니까 3하고 4가 돼서 몇 대 몇이 된다? C하고 D가 4대 3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선생님 이걸 왜 지금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 내분점 벡터를 배울 때 요 벡터를 선생님이 A 벡터라고 놓고 어떻게 할까? 여기 또 쓰기도 뭐하고 예를 들어 이 벡터를 구하자. 이 벡터를 구하기 위해선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요 분점이 필요해요. 요 분점. 요게 지금 4대 3이니까 요거 곱하기 요 벡터, 요거 곱하기 요 벡터 해주면 금방 끝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B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벡터 내분점에 관한 내분점에 관한 벡터 표현법은 요 B만 알면 되는 거니까 괜히 요게 일직선 위에 있다. 이게 M 대 N이고 M 대 1-M, N 대 1-N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연립하는 것이 아니라 B만 알면 끝나는 거니까 메넬하우스 정리로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요거는 사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중학교 2학년 애들 왜 심하는 애들은 꼭 가르칩니다. 요거는 증명까지 하고 꼭 가르쳐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 메넬하우스 정리. 자, 요거 꼭 좀 알아두시고요. 간단하게 증명은요 여기 수선 내리고요
여기 수선 내리고요. 여기 연장선에 수선을 내려서 요 도형 3개가 닮음을 이용을 해줘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모양새를 해주면 금방 풀립니다. 다음 채바정리 1번이고요. 그 다음 채바정리 2번이라고 썼는데 역정리예요. 역정리고 요거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했어요. 선생님은 이거하고 이거는 진짜 많이 사용해요. 문제 풀다 보면 저거 2개는 꼭 사용합니다. 자, 요거는 외우기도 쉽습니다. 여기에 내부 점, 삼각형 내부 점에서 꼭지점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한다는 의미고요.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 요 길이를 D. 자, 이렇게 된다면 요것도 공식 외우기가 쉬우니까 외우라는 거예요. 모자, 모자, 모자. 분모분자, 분모분자, 분모분자는 1입니다. 외우기 쉽죠? 그죠? 메넬하우스하고 같이 외워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해요. 여기 바깥 부분만 비구할 때는요. 예를 들어 3대2이고 2대2일 때 여기 몇 대 몇이냐 이런 거 있죠? 중학교 때도 진짜 많이 사용하면 되죠. 자, 요 문제. 그 다음에 채바정리 역정리라고 하죠. 게르건누 정리라고도 하고. 자, 요 채바정리는 요거는요. A, B, C, D, E, F, O라고 했을 때, 자, 요것도 외우는 방법은 이거예요. 전체 길이분의 변에 이르는 거리예요. 요거를 10을 써주면 A, D분의 OD 곱하기 아닙니다.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B2분의 OE 플러스 CF분의 교육과정 외래서요. 여러분들 요거 그냥 사용하는 방법만 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바깥 부분의 B를 구할 때는 이걸 사용을 하고요. 요 내부 부분의 B를 구할 때는 얘를 사용해주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얘 3가지를 해서 B를 못 구하는 문제는 없어요. 답이 나오는 문제라면. 그렇죠? 그래서 채바정리 1번, 2번이라고 선생님은 써놨는데 요거 3개 진짜 많이 사용하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꼭 알아둬야 될 게 옛날에 파푸스 정리죠? 그 다음에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가 있었어요. 그럼 요 2개를 총괄하는 걸 그냥 얘를 외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스튜어드 정리라고 하죠. 요거는 뭐냐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분점처럼 뭐냐면, 요 식은 만약에 CD라고 표현을 한다면, 요 길이는 CB 제곱, 요거 곱하기 요 길이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DA 제곱 엇갈리는 거예요. 이퀄 합곱,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합곱 C 플러스 D, CD 플러스 X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 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요 길이 구할 때. 요걸 스튜어드 정리라고 그래요. 요거 꼭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럼 파푸스 중선 정리를 여기서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자, 파푸스 중선 정리는 요 길이가 어떨 때요? 같을 때니까 이거 C일 때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여기다 C를 넣어볼까요? D 대신에 C를 넣어보세요. D 대신에 C를 넣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C, 요거 2 남죠? 2 남고, 그 다음에 B제곱, A제곱 남고, 여기는 뭐가 돼요? C제곱이죠? 그래서 파푸스 중선 정리가 뭐였더라? 금방 되죠, 이거? 자, 파푸스 중선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퀄 2배의 C제곱 플러스 D제곱.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그죠? D제곱 플러스 C제곱. 자, 뭐, 보여줬어요. 그죠? 요거 D가 C일 때, 요거 계산하면 2마리가 남고, CC 없어져주면, 요게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죠? 그 다음, 가계 이등분선, 이거 진짜 선생님이 외우라 그랬잖아. 이거 진짜 많이 나오니까 외워달라 그랬죠? 요거 Acm, 요 길이 Bcm, 요 길이, 요거도 요거니까 선생님 AK라고 놓을게요. 요거 BK라고 놓을게요. 그죠? 요거 B가 아닙니다. 길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걸 X라고 한번 놔둬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이죠? AK
B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죠? BKA제곱 이퀄 뭐가 됩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A 플러스 BK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AK BK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AK 플러스 BK 그죠? 플러스 X 제곱이죠. 요거 제곱이죠. 요거 자 그러면 여기 왼쪽 거 정리해 보면 A 플러스 BK를 바꿔 요거 없앨라 그래요. 하고 뭐가 나오죠? 여기 A 플러스 BK를 뽑아내면 그러니까 AK, BK에서 이렇게 뽑아내면 뭐가 남는 거죠? 여기에 남는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남죠?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요거 없어지고 그죠? 요거 없어지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뭡니까? X제곱은 여기 공식 쓸까요? X제곱 요거 제곱은 X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맞죠?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 있죠? 요거 그죠? AK, BK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뭔가 이상하더라. 아이고 뭔가 이상하더라. 공통인수를 잘못 뽑았죠. A, B 뽑고 공통인수 A, B 뽑고 K 뽑고 A 플러스 B죠? 아 여기 헷갈린다 그죠? 이렇게 그럼 여기 A, B가 남아요. 아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남습니까? X제곱은 AB 마이너스 요거 AK, BK 아, 결과적으로 뭐다?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였죠. 그죠? 이거 진짜 요거 달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사용하니까 요거는 필히 암기사항이에요. 이것도 다 스튜어드 정리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요거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그죠? 그거의 특수형이 파푸스 중선 정리, 가게의 등분선의 정리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응용 문제가 실력 정석의 원파트에 보면요. 연습 문제에 여기 하나가 있어요. 반지름 구하래요. 이게 외접하는데 1cm, 2cm, 3cm, 5cm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게 5cm니까 R 플러스 5가 되고, 요거는 뭐가 되죠? R 플러스 3이 되죠? 요거는 뭐가 되죠? R 플러스 2가 되고요. 그죠? 요거는 5cm가 되고요. 요거는 5cm, 3cm니까 8cm가 되죠? 그쵸? 그랬을 때, 물론, 이거를 뭐 좌표로 옮겨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이걸 사용하자는 얘기죠. 이걸 사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 만들어집니까? 이거 곱하기 요거죠? 요거 제곱. 그러면 8 곱하기 R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요거 곱하기 R 플러스 5의 제곱. 분 요거 더하기 요거 13 그죠? MF 8, 5, 40 요거 곱하기 요거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요거 제곱이죠? R 플러스 3의 제곱 요런 식으로 모양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계산은 여러분들 하세요. 그러면 R은 120cm짜리가 나옵니다. 요게 반지름이 120이 돼야 요런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겠죠. 선생님 교육과정 외에 일부러 오늘은 교육과정 외를 했습니다. 자, 평면 벡터를 다룰 때 나중에 벡터 표현할 때 요 B만 구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 일직선이 있다, 요거 대 요거 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MN 구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곧바로 내분점 이용해서 분할점 이용해가지고 해주면 된다. 메넬하우스 정리 모자 처음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 도형에서 연장선에서 분할한다 그러면 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분자 해주면 B는 단방에 나온다. 채바 정리. 자, 첫 번째 거는 외부 돌아가는
B 구할 때 사용하는 거 체바정리 1번입니다. 분모, 분자, 분모, 분자, 분모, 분자. 그죠? 외우기 쉽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체바정리 2번. 자, 체바정리 역정리에서 나온 공식이에요. 그죠? 요건 뭐죠? 전체분의 요 길이. 전체분의 요 길이 더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분의 요 길이. 전체분의 요 길이 합은 1이에요. 요럴 때는 요 내부 B, 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파푸스 정리,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 이건 책이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많이 사용하니까 외우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모양새를 문제를 풀 때, 얘 따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일반형인 스튜어드 정리를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줘라. 공식 외우는 방법, 요 길이 곱하기 요거 제곱, 요 길이 곱하기 요거 제곱은 요 길이 더하기 요거, 가로 열고, 요 길이 곱하기 요거, 플러스 요거 제곱. 이런 식으로 모양새를 잡아주면 이게 몇 대 몇이든 상관없이 삼각형 내부의 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공간 베타에서 직선 방정식, 평면 방정식 유도를 하고요. 평면 방정식을 유도를 하고요. 예제 문제 하나만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없어졌다가 새로 나오는 부분인데 입체의 그 도형 모양이 이게 안 그려지면 이해를 잘 못해요. 무조건 외워서 푸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공간에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면이 뭐 좌표 평면 방정식이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 여기 여러분들 책상을 기준으로 X축, Y축 구한 다음에 지나는 점, 법선 벡터 해가지고 면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고 구가 여기 있으니까 교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 선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정상시키고 이렇게 이게 그냥 식으로만 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요 직선 방정식하고 평면 방정식을 먼저 유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벡터 방정식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한 점 O에서 D하고 연결한 벡터가 있고요. 요 A점에서 요 OD 벡터하고 평행한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렇게 자취예요. 자취. 요 점 하나를 내가 P라고 놔둘게요. 그랬을 때 이렇게 했을 때 OP 벡터를 우리가 자취라고 놔둬요. 그럼 요것도 자취고요. 요것도 자취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벡터 방정식부터 먼저 만들어냅니다. 벡터 방정식은 뭐죠? 자, AP 벡터를 연결을 했을 때, 요 벡터를 연결했을 때 평행하죠? 그러면 AP 벡터하고 평행합니다. OD 벡터가 평행해요. 그죠? 평행하니까 실수배죠? 그러면 AP 벡터 내적이란다. 는 실수배, 그죠? 실수배 OD 벡터가 되는 거죠. OD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 벡터로 바꾸려면 OP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패스할 때 이렇게 됩니다. AP 벡터 외우는 거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해 줄게요. OD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이 벡터를 A 벡터, 흔적을 P 벡터, 그 다음에 방향을 내가 D 벡터라고 놔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는 실수배 OD 벡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벡터 방정식이라고 해요. 요걸 우리가 벡터 방정식. 벡터 흔적 P에 대한 벡터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위치 벡터, 즉 성분이죠. 자, 여러분들 벡터라는 게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요. 요 벡터하고 요 벡터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길이가 같고요. 길이가 같고 방향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시점만 틀린 거예요. 그죠? 시점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시점하고는 상관이 없이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예요. 그런데 얘를 시점을 원점에다 옮겨버리면 이 똑같은 벡터들이 한 곳에
모이죠. 끝점이 한 곳에 1대1 대응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요걸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해요. 시점을 원점으로 옮긴 것을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그러고 그 끝점을 우리가 성분이라고 해요. 좌표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뭐 3,2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성분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성분을 표현을 하죠. 어차피 위치 벡터죠. 원점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니까. 요건 벡터 방정식. 자, 내가 흔적은 이게 흔적이라고 그랬죠? x, y, z 좌추입니다. 위에 있는 점 x1, y1, g1. 그죠? 요거 방향, 요 끝점 lmn이라고 놔둘게요. 요렇게 표현을 한다면 OP,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죠? 아, 성분끼리 과감하게 뺍니다. 그래서 편해요. 여러분들 왜 이걸 위치 벡터로 하고 내적을 이용하느냐? 성분이 있으면요. 내적은 뭐예요? 길이분의 코사인이죠? 그죠? 여러분들 요거 좀 알아두세요. 길이 곱하기 코사인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적이라고 그래요. 길이 코사인 또는 길이 정사형 길이. 야, 이거 각을 금방 구해요. 그죠? 각을 금방 구합니다. 각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 코사인 제2법칙에서 각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내적이에요. 그죠? 내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주어졌을 때 요 길이는 금방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각은 내적값만 있으면 길이분의 내적을 해주면 되니까 아주 편하게 구할 수가 있더라. 그죠? 코사인 제2법칙에서 나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각 구하려고 한다. 내적 구하는 거는 그렇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다 성분을 대입해 볼까요? 뭐가 나오죠? x-x1, y-y1, g-g1 이거죠? 여기서 이거 과감하게 빼세요. 이거 뺄셈이죠? 성분끼리 빼주면 되고 실습의 t, lmn 이렇게 되겠죠? 성분. 자, 그러면 두 성분이 같다 그러면 이거 실습이에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t는 뭐가 되죠? t는 L분의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x-x1 n분의 y-y1 n분의 z-z1 자, 이렇게 됐을 때 성분으로 표현했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직선 방정식이라고 해요. 아, 노란 건 벡터 방정식, 빨간 건 직선 방정식. 이렇게 공간에서 직선 방정식. 두 개면 뭐예요? 평면에서의 직선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표현법 뭐예요? 요거는 요거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x의 값을 t로 표현합니다. 얘가 일로 넘어가서 다 y 값도 t로 표현하고 뭘로 표현했어요? t로 표현했으니까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자, 매개변수 방정식. 그래서 필요한 게 세 개입니다. 벡터 방정식, 직선 방정식, 매개변수 방정식. 이렇게. 요거는 항상 언제 사용해요?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뭐예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표현법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위에서 여기 수선에 발을 내렸다고 했을 때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표현해야 되지 않니? 그러면 이 표현할 때 요 좌표를 매개변수로 해서 먼 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수직이니까 내적이 0이다.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직선 끝났고 공간, 평면 방정식 한번 해볼게요. 이 지금 평면이 없다고 보세요. 공간상에 원점이 있고요. A가 있고 여기에 수직인 평면을 구하래요. 요 벡터의 수직인 그걸 구하고 평면 요거 자취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우리가 평면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취는 x, y, z라고 놔두고요. 요 점은 위에 있는 점이니까 x1, y1, g1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벡터 방정식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하고 뭐가 수직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 p를 잡았다고 했을 때, AP 벡터하고, 그죠? 면하고, 이 수직, 아까 요 점에서 수직이면서 면을 만들으라 그랬으니까, 요거하고 H벡터는 내적이 0입니다. 뭐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내적이 0인 경우, 수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요걸 뭐라고 놔두죠?
곧바로 쓸까요? 5p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 그죠? AP 벡터죠? 내적 H 벡터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성분으로 표현할까요? 성분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해줘야 됐다 그랬죠? 우리가 요거 P 벡터라고 그랬고, 요거 A 벡터라고 그랬고, 요거 H 벡터라고 했으니까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H 벡터는 0입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벡터 방정식.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여기다 성분을 끼우세요. 성분. 여기 성분을 끼우면 여기에서 얘를 빼래요. 그럼 요 모양 비슷하네요. 그죠? 거기에다 내적입니다. 그러면 내적 이거 뭐 빼기죠? 빼기 A 벡터는 했어요. 이거 지금 요거 했어요. 그죠? 했고 내적 A, B, C죠? 그죠? 이것도 헷갈리라. 내적이에요. 내적은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예요. A, X 마이너스 X1 플러스 B, Y 마이너스 Y1 C, G 마이너스 G1 이 0입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나머지 걸 다 상수 취급하세요. 요거 다 상수죠? 그래서 D라고 놔두게 되면 요걸 우리가 평면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평면의 벡터 방정식, 요건 평면 방정식. 요렇게 골고루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달랑 해오지 마세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건 매개변수 방정식까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쵸? 그래요. 하나 응용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면 두 면이 있어요. 이게. 면이 있으면 ABC가 뭐였죠? 법선 벡터였죠? 그죠? 법선 벡터예요. 선생님,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시점을 원점으로 옮겼을 때의 끝점에 1대1 대응하는 점이에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거 R이라고 나왔을 때 9의 부피 구하는 건데 R로 표현한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상수선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요 각을 구하는 건데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됩니까? 면. 뭐 보여줄까요? 모르겠다. 대강. 자, 이렇게 해서 면과 면이 이렇게 이루는 각이에요. 그죠?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자, 여기에 법선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법선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 뭐가 돼요? 여기 사각형이니까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원점으로 보면 요게 위치 벡터 형태로 만들면 요 각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각은 항상 예각입니다. 그죠? 정사형식이라고 예각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코사인 세타는 뭐죠? 길이 분해. 길이. 원점과의 거리입니다. 4, 16, 25. 45죠? 45. 루트 길이 분해. 원점과의 거리예요. 얘도 45겠죠? 그죠? 내적에 절대값을 붙여야 돼요. 여기 둔각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각을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8 빼기 8 빼기 25 요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25가 나오니까 5로 나눠주면 5가 되고 9가 45로 5로 나누면 9가 되겠죠? 예각으로 표현해야 이게 코사인이 이게 음수가 나오면 둔각이 나오는 형태죠. 그죠? 예각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이거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넓이를 구할 거면 요 각이 세타든 180 마이너스 세타든 상관없이 구할 수가 있겠죠. 넓이 공식으로 2분의 1 r 제곱 사인 세타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 구해지니까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이제 이게 안 배우던 게 새로 생겼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냥
한 문제 예를 든 겁니다. 오늘은 요거 중심으로 머리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